육막 한국 도착과 현실. 안나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입국장 천장은 높았고 빛은 균일하게 퍼져 있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치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느낌이었다. 전광판에는 수십 개의 항공편 정보가 동시에 갱신되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정리되어 있었다. 안나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본다. 폴란드에서 보아온 공항과는 규모뿐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이곳은 기다림과 혼란의 공간이 아니라 흐름과 효율을 전제로 설계된 장소처럼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항공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차량과 장비들은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안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나라가 시간과 질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이곳에서의 삶이 느슨함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스며든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캐리어를 들어올리며 이동 동선을 설명한다. 입국 이후 절차, 수화물 회전 때 공항 철도와 버스 환승까지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다. 티머니 카드 사용법과 교통요금 체계,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까지 이어지는 말에는 이 사회에 익숙한 사람의 리듬이 담겨 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가지만 머릿속에는 정보가 겹겹이 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보다 각오가 앞선다. 이 모든 낯설미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버스를 타고 도시로 들어오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변한다. 정돈된 도로, 빼곡한 건물, 규칙적인 신호체계까지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고 있다. 안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임을 실감한다. 1시간 남짓 이동한 끝에 두 사람은 준호가 계약해둔 아파트에 도착한다. 회색빛 외관의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폴란드의 낮은 주택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집안은 예상보다 작았다. 방과 거실, 주방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안나는 또 한 번 감탄한다. 난방은 즉각 반응했고 온수는 기다림이 없었다. 전기와 수도, 가스는 버튼 하나로 제어되었고 작은 공간 안에 생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안나는 낮게 말한다. 작은데 다 들어있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불편할 틈이 없게 만든 집이야. 대신 넓진 않아. 안나는 다시 방 안을 둘러본다. 폴란드에서 살던 집은 훨씬 넓었지만 겨울이면 난방이 고르지 않았고 수도도 불안정했다. 이 작은 아파트는 공간은 줄었지만 삶의 안정성은 오히려 커 보였다. 그녀는 이 나라가 크기보다 기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준호는 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설명한다.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전기와 가스 요금, 건강보험과 세금 구조까지 이어지는 설명은 현실적이다. 안나는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며칠 동안 안나는 집을 정리하며 동네를 익힌다. 마트의 진열 방식, 계산대의 속도, 무인 주문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말을 아끼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안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주변을 세심히 관찰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분명한 외국인이라는 위치도 실감한다. 준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안나의 마음에는 책임감이 쌓인다. 폴란드에서는 늘 일을 하며 스스로를 지탱해왔다. 이곳에서도 보호받는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안나는 집 근처 카페에 이력서를 낸다.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이전 노동 경험을 설명한다. 며칠 뒤 연락이 오고 그녀는 최저임금 조건으로 일을 시작한다. 주문, 포스기, 음료 제조와 청소가 동시에 이어진다. 몇 시간 만에 다리는 무겁게 굳고 머리는 멍해진다.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노동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이 사회에 발을 딛는 첫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안나는 통장 내역을 오래 바라본다. 금액보다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폴란드에서 받던 수입과 분명한 격차를 보여준다. 그녀는 일부를 부모에게 송금한다. 부모의 목소리는 한결 가볍다. 집 수리를 진행했고 동생의 교육비 일부를 마련했다는 말이 이어진다. 안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난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삶을 직접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그 과정에서 준호와의 관계도 변한다. 안나는 노동의 피로와 긴장감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준호 역시 한국 사회에서 겪어온 압박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생활의 조건을 함께 점검한다. 주말마다 안나는 병원 예약과 행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익힌다. 외국인 등록, 은행 업무, 의료와 교육 제도를 하나씩 이해한다. 이 과정은 적응이 아니라 정착을 향한 준비다. 안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현재의 가정을 지탱하고 모국의 가족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다. 준호 역시 그녀를 동등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한국에서의 삶은 낭만보다 계산이 앞서고 감정보다 구조가 먼저 작동한다.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운다. 제육막은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겠다는 선택 위에서 조용히 닫힌다.